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설에는 이대리 사과, 또 이대리가 아니고 이의 대리 사과. 이가 누구냐? 이해찬입니다. 그 다음에 타겟민 특혜, N번방 변호사, 점점점점 끝없는 도덕 붕괴라는 그 제하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이 모든 것을 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충 이런 제목을 걸고 사설자는 여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무 도가 넘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의 기자회견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피해자라고 얘기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왜? 법적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피해자라고 호소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도덕적으로 자기네들이 데미지를 안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박원순의 그 고소인 피해자 A씨, 그 A씨에게 피해자라고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피해를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피해를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박원순이가 피해를 A씨를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인데 호소는 하지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잘 모른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대표 이해찬이가 할 소리입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의 기자회견 직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자기네들은 빠져나가게, 민주당은 아니다 이거예요.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왜? 피해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여성이지 피해가 호소로 한 사람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한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대변인을 시킨 거죠. 박 시장 그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첫 사과를 하면서도 자기가 직접 사과 안 하고 대리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큰일을 갖다가 서울특별시 시장, 외신들은 이렇게 타전합니다. 서울시, 그 수도 서울의 수도 서울의 지방자치대 단체장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2인자로 표현을 주로 하거든요. 2인자 자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언론에 그렇게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인자격이다 이거예요. 수도 서울시장이니까 서울특별시장이니까 인구가 몇만입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국회의원 수가 몇 명입니까 서울특별시. 그렇다면 당대표는 자기네 당원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또 그 결과 이렇게 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연결된 이러한 그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그러한 일로 큰 일로 벌어졌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화법이.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아니고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당대변인이, 그리고 또 사과는 왜 합니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한다는 앞뒤가 지금 안 맞는 말입니다. 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첫 사과를 하면서도 대리 사과를 한 겁니다. 이 대표는 성추행 의혹을 묻는 그 기자들을 향해서 XX 자식이라는데 저는 사실 까겠습니다. 후레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후레 자식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깐 게 아니고요. 어저께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미디어 오늘이라는 친여 매체가 후레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이 얘기한 겁니다. 후레 자식이라고 이렇게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기자를 향해서 성추행 의혹을 묻는 기자를 향해서 기자들이라는 것은 그 장소가 뭐 조문을 하든 무슨 뭘 하든 간에 현안 그것과 관련돼서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질문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그걸 알게 해야 된다. 진실을 팩트를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자는 질문한 거죠. 이 대표는 혹시 그 성추행 의혹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고 등등 질문하니까 후레 자식이라고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대리 사과조차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뭐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하고 있지 않는데 기자협회에서는 화들이 났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특히 집권당 당대표가 이런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자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식 사과하라.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이 대신 사과한 게 전부 다입니다. 대변인이 사과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과의 기본 태도 그것이 없습니다. 그걸 기본은 진심을 전하는 것인데 직접 사과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과를 할 때 누구 시켜가지고 내가 사과했다고 그렇게 말해.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이 사과의 기본 태도가 잘못됐다. 직접 사과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대표의 그 대리 사과는 하기 싫은 사과를 억지로 한다는 바로 하는 척하는 바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이 사설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이죠. 이 박 시장 밑에서 부시장을 했던 어떤 여당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윤모라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언급한 침실이라든가 속옷 등의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아니 지금 오해고 정해고 따질 때입니까? 그럼 왜 자살을 택합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비겁하게. 목숨을 끊는 게 아닙니다. 목숨은 부모로부터 받은 아주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으면 나중에 벌을 받고 잘했으면 당당하게 해명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박 시장 밑에서 부시장했다는 그 여당 의원 말하는 거 그 얼마나 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까? 박 시장이 피해자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죽음으로써 답하신 것 아닐까? 2차 가해 방지하기 위해서 박 시장이 죽었답니다. 죽음으로써 답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들으면 말이죠. 완전히 잠자다가도 황당해서 꿈이 이상한 꿈에 그냥 깨어나서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악몽을 꾸는 듯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원순이가 죽음으로 답을 했다. 이게 말 됩니까? 이건 황당하다 못해 참 아주 정말 기가 빠지는 얘기입니다. 청와대하고 여당에서는 피해자 측이 성추행 피해를 갖다 구체적으로 다 밝혔는데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차한 그런 상황을 이 정신적으로 갈등을 겪었으면은 그런 말을 만들겠습니까? 청와대도 피해 호소인, 따라서 전부 여당에도 피해 호소인. 성추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다 밝혔는데도 피해자가
피해자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그 앞에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말하기 싫으면 언론에 의하면 피해자 이러면 되는데 피해 호소인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완전히 언어의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유희, 언어의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는 그런 뜻이 내포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론이 지금 엄청 나쁩니다. 예, 여론이 이렇게 나빠지면요. 이 정권 아무 일 176석 그거 국민들이 무시해버리면 끝입니다. 만약에 지 맘대로 법을 만들고 막 이러면 국민들 들고 일어납니다. 왜? 지금 여론 상황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리적이고 국민을 위한 법을 안 만들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대면은 이제는 176석이 아니라 1000석이라도 국민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책임을 지울 대상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론 악화가 뭐 대리사과로 또 적당히 무마가 될 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성추행은 무죄 추정으로 남겨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무죄 추정 원칙 기억나십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아이 조국이도 말이죠. 아니 아직 재판을 안 받았으니까 재판이 끝나봐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그때 가봐서 유죄면 처리하겠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살인자도 말이죠. 살인을 해놓고 아니 재판 끝이 나서 대법원까지 3심 끝나봐야 그게 확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 됩니까? 소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무죄 추정하는 그런 하나의 그 내용성으로 탁 남겨두기 위해서 신조어를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성추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도 말입니다. 그 청와대는 그 전 정권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그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성착취물 같은 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정하게 수사하라. 수사해서 그게 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엄정하게 조사해서 알 건 확실히 남겨야 된다 해서 그 김학의 차관이 또 조사받았지 않습니까? 또 결국 무혐의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상대 자기 편이 아닌 데는 전부 이런 식입니다. 전부. 이 잣대가 그렇습니다. 판결의 잣대, 조사의 잣대, 문제 제기의 잣대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성착취물 N번방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엄정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런데 이 박 시장 성추행 혐의는 드릴 말씀 없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딱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드릴 말씀 없다. 왜 드릴 말씀 없어요? 아니 서울특별시 시장이 좋게 말해서는 극단적 선택이고 결과물로 얘기해서는 자살을 했는데 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겁니까? 청와대에서. 아닌 말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한다든가 우리 편이 죽었으니까 슬픔을 표한다든가 아니면 이렇다든가 무슨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청와대가 드릴 말씀이 없다 한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도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편이 하면 괜찮고 우리 편이 안 하면 이거는 성추행이고 성희롱입니다. 성폭행. 예, 이렇다면 안 되죠. 이 여권의 그 인식 자체가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말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어저께 아닙니까? 그저께 N번방 공범의 변호인을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N번방 공범의 변호인을 갖다가 변호할 데가 없어서 그 N번방 공범을 갖다가 변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N번방 공범의 변호인을 공수처장 추천인으로 지명했다는 겁니다. N번방 사건이 뭡니까? 아동과 여성을 학대해가지고 상품으로 취급한 범죄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취소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편이기만 하면 뭐 별일 다 해도 된다. 괜찮다는 그런 의식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N번방 그 공범의 그 변호를 했다는 건 최근의 일인데 그게 뭐 여권이 몰랐겠습니까? 누구나 거 다 알고 하는데 경기도 신문에 다 났지 않습니까? 경기도 무슨 의장했다든가 무슨 의장인지 모르겠어요. 변호사의 의장인지 무슨 의장인지 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청와대 실세라는 탁현민 한번 보세요. 신문에 난 거. 최측근이 만든 신생 공연 기획사가 지난 탁현민 최측근이 만든 신생 새로 만든 기획사 법인체도 등록도 안 한 그 당시에 청와대 정부 용역 행사 22건을 수주해가지고 30억 원을 벌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22건 중에 15건의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고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였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과 탁시하고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런 수주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네.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있느냐 하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론하고 있죠. 2018년 민주당이 휩쓴 지방의회 한번 보십시오. 도덕 불감증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 소속 말이죠.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의장은 현금 인출을 위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다른 사람 돈을 훔쳤다가 들통났죠. 이게 부천시의회 의장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예. 음주사고 낸 강남구의회 의장. 요즘 음주사고는요. 술 먹고서 사고 내는 건요. 술 먹고 운전하든가 하는 것은 그거는 살인 미수행위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굉장히 이 선진국에서는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범법 혐의 중에서 아주 무서운 범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죽인 김포시의회 의장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게 다 민주당 지금 이게 만약에 그 통합당이나 어디 야권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가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한 달을 팰 겁니다, 아마. 부풀려가지고. 댓글에서도 야단들 칠 거고.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김포시의 의장, 또 김제시의 의장, 또 뭐 이런 소동 저런 소동 내고, 이게 전부 다 거의 다가 요즘 사고 치는 이 신문에 나는 의회, 국의회 무슨 관련된 거, 지방의회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하여튼, 의회가 관련된 지방의회까지 관련돼서 뭐 사고 났다 하면은, 의회 의원이 관련됐다 하면은, 통합당은 별로 없고, 들려오지 않고, 전부 민주당 같아, 대부분이. 이게 왜 이럽니까? 민주당 소속이에요. 도덕성이 무너진 사람들이 매사에 오만불손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도덕성이 없으니까 윤리성이 없고 하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정말 엑스판 치는 거죠. 엑스판 치는 거죠. 그래도 선거하면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맹목적인 계산이 쫙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바탕에 선거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선거 기술자들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름이 있겠습니까? 성추행 가해자 장례를 갖다가 서울시의 장으로 해서 5일장으로 하면서 무슨 엄청난 사람이 큰일을 한 사람이 장례장으로 장례식 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했더니 이런 걸 쭉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성추행 가해자 장례로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없다고 생각을 발상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자, 주택 문제 난리가 났죠, 지금? 세금 문제, 심지어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 이것뿐입니까?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 어려운 전국에서 이 정치를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만들어내는 것들 보십시오. 그리고 국회라고 보십시오. 지들 맘대로 해가지고 민주당 맘대로 해서 상임위원장 다 하고 야당 목까지 싹 뺏어가지고 법사위원장 뺏어가지고 다 해보려고 했죠. 그렇게 176석만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했겠죠. 그러나 그거 안 됩니다. 하늘이 그걸 우러 아래로 내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176석이면 다 된다고? 안 되는 걸 그럼 176석으로도 안 되는 것을 내려보내주지 해서 보여주지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날만 새면 촛불 하고 민노총이야 그냥 쫙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민노총만 해도 100만 집합 밤에 촛불 들면 촛불 됩니다. 그러면서 촛불 정권 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역도 성립한다. 거꾸로도 성립한다는 것. 국민들이 화나면요. 촛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횃불을 듭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176석 받았다고 오만방자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국민은 하늘이라는 얘기가 있죠. 민심은 천심이다. 그런 얘기 잘 있잖아요. 그거 잘 들으세요. 괜한 소리가 아니고 민심은 천심이다. 그래서 천심 하늘의 마음을 민심이니까 민심을 잘 따돌거리고 민심에 의해서 자중자애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